이 정부는 기를 쓰고 지금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대통령 선거시 후보 5명이 다 입을 모아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자고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추진하려고 하는 개헌의 내용뿐만 아니라 개헌을 무리를 하면서 대통령 발의안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그 절차상에 여러 가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을 동안 법무부 장관도 아닌 민정수석을 통해서 발표하라고 한 것, 뭐 하여튼 절차나 형식이나 이런 게 다 완전 국민 무시 상태로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도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58%는 혹은 다른 통계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여론조사 통계라는 게.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동시에 개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도대체 이 숨은 의도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개헌을 위한 개헌이냐, 혹은 정말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자신이 선거 때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책임감 내지는 의무감 때문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의무감이 그렇게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거라고 치면은 제일 먼저 청와대 전광판에 있는 청년 실업부터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런 건 뒷전이고, 청년 실업 해결하라니까 국민들 주머니에 세금 막 덤태기로 세금 지어서 그 돈 짜라가지고 지금 재분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주기식. 거기에 눈이 어두운 청년, 노약자, 취약계층,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지금 박수치고 있죠. 어떤 전략에 놀아나는지도 모르면서.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 예일대 역사학과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가 쓴 On Tyranny 20 Lessons from the 20th Century, 포악한 정치 혹은 폭정 정치 20세기의 20가지 교훈이라는 책을 쓴 것을 읽고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에 있는 윤용중 교수가 이것을 한국 상황에 비춰서 해석한 글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많이 인용하면서, 인용하는 이유는 제가 보는 분석과 제 생각이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국 상황에서 비추어 비교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예를 든 개헌이 바로 그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헌법을 밀어붙이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전체주의를 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이 공포 분위기라는 걸 가지고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전체주의로 끌어나간 것이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체제이고 히틀러이고 그리고
과거에 해온 많은 공산주의 체제가 스탈린, 레닌주의 체제가 전부 이런 전체주의 체제를 통한 국민의 무저항 내지는 저항의 저항을 무력하게 만든 체제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정권이 가능했던 이유가, 히틀러 정권의 독재가 가능했던 이유는 히틀러의 뛰어난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들이 스스로 히틀러 공갈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들이 히틀러 공갈에 무릎을 꿇도록 히틀러 정권이 국민들의 머리를 세뇌를 하고 공갈을 쳐서 무릎을 꿇도록 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레질겁 먹고 미리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서. 저항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설 자리가 있고 먹을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영혼 있는 공무원 없습니다. 영혼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혼을 자기의 위치에 조금이라도 접목시키려고 하는 국방부 장관 가차없이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완전히 청와대에서 외톨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죠. 전체의 목소리,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하는 목소리에 그냥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장관들, 장관들, 국무회의, 국무위원들 봤지? 국정원장 3사람을 감옥에 넣어도 눈에 보이는 거 없나? 전 장관 수십 명을 잡아 넣어도 눈에 보이는 거 없나? 이 꼴 되기 전에 이 꼴이 안 되고 싶으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시킨 대로 해.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야.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둘 구속시키는 거 보고 국민들이 저항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야 무섭구나 야. 그리고 SNS는 어떻게 올립니까?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70%에 실제로 70%인지는 모르지만 혹은 알바를 하는 인간들인지는 모르지만 하나같이 나온 댓글이 뭡니까? 왜 이제 잡아가나? 진작에 잡아갔어야 될 사람. 완전히 죽여라. 구속만이 답이 아니다. 영원히 깜빵에 살도록 해라. 속이 시원하다. 이제야 부정부패의 뿌리를 캐는구나. 정말 이 정권의 입에 맞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20년대 22년이죠. 초반에 만들어진 청년 유격대. 그걸 제대로 활용한 게 히틀러입니다. 청년 유격대의 68%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 지금 이 정부가 20대의 청년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20대 청년들을 목표로 해서 가장 많은 선심을 베풀고 있습니다. 뭐 청년 실업 구제를 위해서, 뭐 청년들의 일자를 위해서, 혹은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얼마를 지원해준다, 근로시간을 줄여준다. 단계 꽃감이라고 지금 기가 솔깃해요. 정부의 전략이 먹혀드는 거죠. 이 정부의 전체주의는 또 어디에서 드러났냐?
정치라는 정치권 혹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정치 부분에서만 영역에서만 그들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경제는 시장에 맡겨두고 개인의 선택에 맡겨둬야 됩니다. 지금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정부는 큰 정부를 만들어 공무원을 많이 뽑아서 그들에게 노조를 할 권한까지 부여하면서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독점하고 그걸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도해가는 실세들이 누구냐? 청와대 실세들. 대학은 나왔지만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직장생활을 통해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부한 건 딴 겁니다. 세상을 전복하고 목소리를 내고 민중 해방을 한다고 쫓아다니고 민족 해방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본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5, 6년 전에 공안검사 고영주 씨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한 걸 지금 세월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고영주 씨를 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정작 혹은 청와대 실세로서 문 대통령을 돕고 있는 실세들은 직접 나서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왜?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죠. 국민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문매를 맞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걱정도 안 해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건 뭐냐? 혹은 걱정하는 건 뭐냐? 김정은과의 공조관계가 비틀어질까 봐 두려워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민노총, 정교조, 다수의 언론과 방송, 노조들이 이런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지지함으로써 밥그릇도 생기고 자리도 생기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된 대통령이라고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걸 쓰고 있습니다. 17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을 타도를 하고 탄핵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혹은 새로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내세우자고 촛불을 들었을 때 과연 1700만 명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든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 대다수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걸 기대했던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촛불혁명이라는 그 그네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운동장으로 진입한 대통령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번영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이유는 첫째는 미국도 잘 모르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싸운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하고 그들의 병력을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그리고 전력을 여기 갖다 놓은 미국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영어도 제대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제대로 하고 오랫동안 미국과 교섭을 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끌어온 노련한 외교관들은 다 물리치고 그런 사람들이 혹은 안보 전문가는 다 물리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정권 앞에 서서 대추나라 밤나라 하는 것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 때문에 반미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접근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건 세뇌 공작에 뛰어납니다. 그들을 전진배치시켜서 북한식, 히틀러식, 시진핑식의 전체주의를 주입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서 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휘두를 수 있는 것은 방법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개헌한다고 하면서 이때까지 가지고 오던 우리 헌법에서 우리가 지금 1948년 이후에 헌법을 9번을 바꿨습니다. 고쳤습니다.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었으나 형식에 있어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이 가능했던 것은 군사정권 시대뿐입니다. 그것을 이 정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손가락질합니다. 독재라고. 그럼 지금 하는 건 독재가 아닙니까? 대통령 발의하는 헌법으로 개헌으로 밀어붙이는 것. 내용에서 봅시다. 집권을 하기 위해서 자기 정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국회를 동원해서 개헌을 한 적 우리 역사상에서 개헌 역사에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 자체를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끌어가자는 의도를 가지고 개헌을 한 적은 없습니다. 헌법에 자유라는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고 민주주의라는 말을 넘겨둠으로써 애매모호한 인민민주주의도 될 수 있고 민중민주주의도 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를 쓰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집단적으로 세뇌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리안족만이 진정한 독일인이고 그 외의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고 독일인도 아니라고 유태인, 집시, 어린이들 나치즘에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인 겁니다. 어디서부터 가능했어요? 전체주의 세뇌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헌법 개정에서까지 국민이라는 이름을 빌려 그전에도 계속 국민이라는 이름을 계속 씁니다. 국민의 뜻, 뭐 탈원전 할 때도 원전 건설 중단하자 할 때도 시민참여단, 국민참여단, 국민공모, 이번 헌법도 국민 대통령 산하에 있는 국민 헌법 개정 특별위에서 만들어냈다고 대통령이 발의하고자 하는 안이 거기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한 국민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을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함부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국민이라는 미명을 써서 국민이라는 간판을 써서 대중을 설득하고 이 헌법은 국민들의 이름 하에서 개정된 거니까 통과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 내용의 실제 골자는 정치 권력이 정치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주도하기 위한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언론과 방송, 수사기관, 검찰, 법원을 이 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공권력을 이제 막을, 공권력의 남용이나 악용을 막을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돼가는지조차도 모르는 국민의 대다수가 다만 너무 독주하지 않느냐,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독점하고 독주하지 않느냐는 두려움 때문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외치는 소리뿐입니다. 그 태극기도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다 풀어주라라는 그거 하나 들고 나와가 떠들었습니다. 사실 이 정부는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확실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확실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확실하게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부터 뺐습니다. 이래야 군인들이 힘이 빠지는 겁니다. 사기가 위축되는 겁니다. 적이 없는 군은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의 의지도 없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될 명분도 없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 불타는 애국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이 없는데 전부 동지인데 뭐에 대해서 싸우고 뭐에 대해서 훈련하고, 적이 없는 나라에서 특별히 나라를 지켜야 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명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와이, 전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하와이, 인구 100만도 안 되는 하와이가 연 1300만, 1400만의 관광객 수입으로 사는 하와이에, 하와이도 핵대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머리 위에 핵을 끼고 있는 우리는 핵대피 훈련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핵인질이 되도록 내버려 두면서 김정일의 핵 공갈이 먹혀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짜고 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뿐 아닙니다. 일부 공영방송을 통해서 김정은은 백두혈통이라고 홍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평화올림픽이라는 미명하에 UN 제재에 제재 리스트에 걸려있는 김영철, 그리고 폭정자 김정은의 여동생까지도 모셔오고 있습니다. 예외로 만들어서. 평화올림픽에 참여하니까 그들이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평화 옹호주의자인 것처럼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적개념, 북이 적도 아니고 북쪽의 지도자인 폭정자인 김정은의 여동생까지도 한국이 모셔오고, 오는 길을 청와대, 경찰, 경호대까지 붙여가면서 모셔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북을 경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점점 더. 그리고 시각 서서히 마비돼 가는 겁니다. 북이 그렇게 나쁜, 우리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적은 아니겠구나. 여기에 절대적인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걸 떡 앉혀놓고 김정은이 지금 비핵화한단다.
그러니까 우리도 종전선언하자 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자기 입으로 핵 없애겠다, 핵 폐기하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비핵화는 선친의 유훈이다. 그 비핵화가 뭡니까? 미군이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면 그때는 우리는 핵을 가지고 한반도를 그냥 남쪽을 공갈 협박하고 핵을 남쪽에 쓰지 않으면서 우리끼리 그냥 이 한반도의 평화를 끌어갈 것이다. 이게 김정은의 비핵화예요. 그걸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아니라 김정은 입맛에 맞게 포장해가 김정은 비핵화한단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가서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있습니다 하고 각색해서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부추겨 가지고 미북 정상회담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이가 비핵화라는 말만 나오거든 바로 미국도 종전선언을 한다고 맞장구를 쳐주십시오 하고 계속 지금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진짜 김정은은 비핵화할 생각이 있구나. 그거를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야. 세계적인 업적 아니야. 그러니까 문 대통령 정말 노벨 평화상을 타야 될 사람이야. 트럼프도 노벨 평화상을 탈 사람이야. 그뿐만 아니라 이런 위대한 생각,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먼저 내놓는 김정은까지도 노벨 평화상 타야 될 사람이 아니야. 국민들이 완전히 헷가닥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선동 선전에 의한 세뇌에 의해서 세뇌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쓰던 수법이에요. 시진핑이 지금 쓰고 있는 수법입니다. 관영통신 기관지를 통해서 내보내는 첫째 뉴스가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이 얼마나 열심히 중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우리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안보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다. 65% 이상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지불식간에 다 세뇌가 돼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히틀러가 아리안족 아닌 것은 진짜 독일인이 아니니까 순수 혈통을 위해서 진짜 독일인이 아닌 건 다 죽여라 하니까 유태인, 집시, 어린애들 양심만 축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는데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도 없이 순수 혈통의 가장 위대한 독일의 존속을 위해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유태인 죽이는 것은, 집시를 죽이는 것은, 어린애들을 죽이는 것은 애국이다. 지금 똑같은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아주 닮은 경로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걸 인지하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정권의 적폐청산을 어떤 언론은 조선조의 사화와 비교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이렇게 비교를 한 언론은, 이 언론은 적폐청산의 진정한 의도를 간과한 굉장히 피상적인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적폐청산은 지금 사화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왜 훨씬 더 무서운 거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수감되는 걸 보면서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문화계가, 학계가 야, 함부로 입 열다가 우리도 가는구나, 전부 쫄아 있는 거예요.
성공작전입니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기획한 대로, 이 정부가 기획한 대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면 우리가 이 정권이 계획한 대로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는 국민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히틀러 시대 때 봤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절대 권력을 휘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독재자도 모든 국민이 똑같은 톤으로 한 목소리로 손을 들어 하이 히틀러 한 적이 없습니다. 스탈린도 레닌 때도. 신이 나서 적폐청산을 가속화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 덩달아 이런 정권의 움직임에 박수를 쳐주고 콩고물이라도 뜯어먹겠다, 주워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너무 잘하고 있다. 흔적도 안 남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적폐청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적폐청산하면 자기도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도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떠드는 얘기가 뭡니까? 후보들이. 혹은 지사, 시장 후보인 사람들도 남북 연방제를 떠들고 있어요. 연방이 무슨 뜻인지도 못 알고 떠들고 있습니다. 남북 연방제가 되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홍보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가 원하는 걸. 그렇게 하면 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진 이 정부를 70%가 지지하고 있다니까. 그쪽으로 손을 들어야 자기도 유권자의 표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이 나라를 서스럼없이 김정은에게 팔아먹겠다는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촛불혁명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씨앗은 이미 이해창 대통령 후보 때 김대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더 확실한 근거로 보면은 광우병 사태입니다. 광우병 사태 때 시작해서 촛불혁명으로 결실을 얻은 게 이 정권입니다. 열매를 땄습니다. 이제 신이 나서 밀어붙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의 혼을 빼고 혼돈하게 만들고 세뇌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저항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거나 수수방관하고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 정권의 그런 운동에 발을 들여놔놓고 콩고물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선전선동, 교묘한 말솜씨와 각색된 시나리오, 이거 운동권들이 해온 전문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해가 월급 받고 있을 동안에, 사회생활을 배우고 있을 동안에,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을 동안에 이런 걸 수없이 연습해오고 훈련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속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전략 중에 핵심 전략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역사에 대한 기억을 아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건군의 아버지 이승만을 독재자, 독재자로 포장해서 비난하고 폐기되어야 될 역사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정권이 들어와서 새마을운동 없애라고 했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말아 했습니다.
어떤 구청 직원들은 애국한다고 새마을기부터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세안 정상회담을 가보니까 동남아 국가들이 전부 다 새마을 국가를 극찬하고 있으니까 어떠거라 싶은 거죠. 최소한 국제적인 사회에 체면이라도 차려야 되겠다 싶어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은 지금 뭐 예산도 더 늘리고 있답니다. 초등학교 교재에서 교과서뿐만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재에서 유교는 남침이 아니다. 북한이 남침한 게 아니고 천안함도 북쪽이 폭침한 게 아니다. 없애고 있습니다. 연평도도 폭격한 게 아니다. 아예 없애고 있습니다. 그냥 남북 간에 있었던 군사적인 사건처럼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촛불광장에선 1700만 국민들이 이런 역사관에 다 찬성하고 그걸 알면서 동참한 것일까요? 이런 역사적인 혹은 역사관의 조작에 얼마나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1700만이 촛불을 들고 외친 거였던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반역자, 독재자로 분탕질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국민의 기억에서 없애게 하고 독재자로 칠하고 분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없애고 태극기를 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정권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매주 나와서 목이 메이게 외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노름에 노란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됩니다. 외침도 중요하지만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바로 봐야 됩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대로 알고 국민의 60% 이상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60% 이상이 지금 개헌을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것은 대통령이 발의한 내용을 그대로 서스럼없이 국회가 다 받아들이고 통과시킬 때만 시간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분석해보셨어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자고 하고 있는 지향점이 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보셨습니까? 땅을 칠 일입니다. 송두리째 우리가 만든 이 대한민국을 1948년 이후에 70년 동안 만들어온 이 나라를 그대로 김정은이 원하는 모습대로 가주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공유제 여러분 원합니까? 공무원 노조 원합니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소환해가지고 끌어내리자는 걸 여러분들이 원합니까? 말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줄였다 하지만 국회의원 권한을 크게 올렸다 하지만 들여다보십시오. 대통령 권한 포기한 게 뭐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이 거의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원 따로 떼내자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검찰총장, 감사원장 전부 대통령의 임명권 하에 있습니다. 눈 감고 아웅입니다. 제대로 알고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 정권에 맞서는 제대로 된 보수 정권이라면
그들 눈에 뒷발만 잡는 정권을 보일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도 준비하십시오.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외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그냥 저항하지 않고 전체주의의 세뇌에 함몰돼서 스스로가 포기하면서 이 나라를 갖다 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런 위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건 정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바로 뜨고 귀를 바로 열어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